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세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포기하니까 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놈은 있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놈은 살아 있어요. 뭐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한 그 놈을. 그래서 명상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뭐 시간과 공간을 다 잊어버렸다. 근데 잊어버린 놈이 있어요. 잊어버린 놈. 결국은 잊어버렸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 기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몇 시간 정도 흐른 것 같냐,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니까 어떻게, 근데 제가 우리 안성호 교무님이 되게 신뢰가 있으신가 보다. 가보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오셨네요. 어제 제가 안성호 교무님이랑 같은 건물에서, 저도 여기 건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성호 교무님 잠깐 자기랑 좀 만나자 해서 차 한잔 마셨는데, 자기 명상 모임에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가실 거라고 해서 저 되게 아주 절친한 관계라서 와봐야 알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다 오셔가지고 되게 신뢰를 많이 주셨구나 우리 성호 교무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일단 말씀하신 게 신뢰를. 알고 듣고 이런 게 좋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 명상에 갖게 된 건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에 한 2년 전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 네. 회사 다니는 거랑 많이 지쳤고 그때 이제 제가 우울증이나 그런 불안증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다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걸 접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명상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상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제가 깊게 알고 싶고, 또 그걸 알게 되면서 좋은 계기가 된다면 더 알리고 싶다는. 좋습니다. 지금 명상에 관한 일을 하세요? 아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건 아닌데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알고 싶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무아지경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저도 이제 좀 그걸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그리고 이제 더 남들한테 신뢰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거를 접해는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직은 저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일단 다 경험을 해보자.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다고 한 말씀 참 좋네요. 네. 친구가 꼬여서 왔어요? 네. 그래서 친구가 신뢰를 줬나 보네. 가자고 하니까 오신 거 보니까. 신뢰는 별로 없고요. 명상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원래 명상을 좀 해보셨어요? 아까 집에서 하신다고? 저는 이제 유튜브로 계속. 좋습니다. 잡다하게 좋습니다. 예. 정확히는 뭔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알고 오면 여기 오셨겠어요. 집에서 하면 되지. 알면은 모르시니까 이제 배우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원래 요가를 하셨으니까 명상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접했는데 뭐 뗄래 뗄 수 없지만 네. 제가 만약에 되게 힘든 사람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면은 찾아서 했을 텐데 네. 직업상 저한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 자체는 별로 생각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좀 도움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훌륭합니다. 동기가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왜냐면 왜 우리 원불교에 그런 얘기, 선병자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먼저 병 걸려본 사람이 의사다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이럴 때 이런 게 필요해. 뭘 먹으면 좋아. 어디 병원 누가 어느 의사가 잘 봐. 이런 정보나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먼저 아파본 사람이 의사다는 표현이 있는데, 근데 그런 반대로 내가 꼭 아파야만 누구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누구만큼 아파봐야지 누굴 할 수 있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정해진 규정이 없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한 강의를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진도를 빼거나 어떤 특별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 아니라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진도 그냥 뭐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엄불교를 모르신다 해서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앞서서 시작할 때 이 모임은 상당히 종교적이고 상당히 주관적인 모임이라고 했는데 종교적이라는 게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불교를 전파한다거나 물론 여기 원불교 믿으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어떤 교리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데 어떤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머리를 한번 만진다거나 뭐 화장을 하는데 거울이라고 한 대상이 있어야 그걸 이제 얼굴도 한번 보고 하는 것처럼 뭔가 텍스트를 그냥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고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된다 뭐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더 그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진도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못 들었어요 뭐 이런 거 굳이 뭐 이렇게 앞에 걸 따라가야겠다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보니까 오늘 어디를 할 거냐면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할 때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라는 구절만 가지고 할 거예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당할 때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외계어 같죠? 저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한국말이지 저게 써놓기를 한국말인데 저게 외국어인가 외계어인가 싶죠. 이거를 부동함은 뭐 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뭐 태산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큰 산이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니니까 예, 그런 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명상을 하라고 할 때 포기하라고 했어요. 포기. 사회의 관점에서는 포기하는 거는 되게 패배자 같고 포기하지 마. 포기는 배추를 살 때나 쓰는 거야. 뭐 이런 거 요즘 되게 좀 벌써 유행 지나간 얘기지만 포기하면 안 돼. 뭐 끝까지 노력해야 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분야는 포기하는 거일수록 빨라요. 포기가 빠를수록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생활도 포기하듯이 하나요? 아니에요. 사회생활은 사회의 논리로 하는 거고요. 명상은 명상의 논리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이거를 동일시해가지고 사회생활도 명상하듯이 한다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회에서는 사회의 규범이 있죠. 성실히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그럼 열심히 그 분야에 필요한 거 공부를 해야 어떤 내가 어떤 과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다 필요 없어. 다 포기해. 그런 거 다 그냥 의미 없다. 인생 무상이야. 근데 그거는 별도의 길이에요. 이 논리로 저기를 비춰보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의 기준으로 자본주의를 보면은 다 없애버려야 돼. 저거 다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고 반대로 자본주의자가 공산주의를 보면 저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고 저 미개하고 저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다른 기준이거든. 다른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니까 선은 선의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명상을 포기하라 했으니 사회생활에서 다 포기하고 접을 거 접고 근데 꼭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일정 부분이 가면요 그게 다 동일선상으로 통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두 발을 딛고 있는 논리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명상하는 분들이 가끔 여긴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가끔 너무 초월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 허공에 둥실둥실 떠 있는 듯한 감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사에 약간 분리돼 있다 이렇게 뭔가 그거 되게 하찮은 거고 세속의 일은 되게 하찮은 거고 부처님도 새끼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끼를 그러니까 부처님도 밥 드시고 화장실 가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명상이나 이런 쪽 영성 이런 거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 세속의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고 다 집착을 끊고 처자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다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잘한다는 거는 명상을 잘할수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거슬리는 게 사라지고 관계가 좋아져야 돼. 명상을 하는데 인간관계 파탄나. 친구 다 떠나고
하는 일이 망하고 뭔가 사업적으로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실패하는, 그러니까 명상을 뭐 사업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명상을 들을수록 더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개발이 돼야겠죠. 예를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매달 월 1회씩 가산 디지털 단지의 게임 회사에 명상 지도하러 다녀요. 게임을 스타크래프트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판 회사래요. 그 회사가 그 모바일 같은 거 어플 만들고 뭐 그런 회사인데, 제가 하면 꼭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스티브 잡스가 명상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개발했다. 근데 잡스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생활이 조금 별로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도 좀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함부로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분야는 별도로 하고 본인이 어떤 그런 해안 같은 것도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티브 잡스 전기 있잖아요. 벽돌 같이 생긴 그 스티브 잡스 죽고 나서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전기 평전이 나왔는데 두께가 거의 벽돌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안 보고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명상했는 것만 발췌해서 봤어요. 몇 페이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스티브 잡스는 그런 어떤 선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본인의 사업에 많은 도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IT 기술 하는 분들이잖아요. 꼭 명상을 많이 하셔서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이 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손사래를 쳐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명상을 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더 통찰력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약간 너무 지나쳤을 경우에는 좀 깎아줘요. 평균치로.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있고 여러 가지로 잘 안 될 때 이 선을 하게 되면 이게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왜?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되게 좀 속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저 남자와 사귀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 근데 결국 그 뒷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천만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는데, 우리는 무언가 인과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인과적이라는 사고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내가 지금 나랑 만나는 사람이 나의 구원자일 경우에 나는 한낱 노예일 뿐이에요. 저 여자랑 사귀면은 뭔가 나는 진짜 세상에 진짜 다 내 것 같을 거야. 아니거든요. 저 남자,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라는 거는 정말 이상이거든요. 젊은 분들이 혹시 결혼을? 젊죠.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나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다들 총각? 결혼하셨어요? 근데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야. 근데 이제 저도 결혼을 했는데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어떤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성에 대한 이상형도 있고, 삶의 어떤 이상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젊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라고 하면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변호사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꿈이야? 그럼 너 변호사가 되고 나면 뭐 할 거야? 그러면 멈칫해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꿈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변호사, 그러니까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호사가 되면은, 요즘에 이제 우영우 얘기 나와서 그래.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저 안 봤는데 되게 요즘에 뜬다면서 그 드라마가, 그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가 주인공, 이렇게 자폐? 약간 장애가 있는 지적인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인데, 그 영화가 되게 드라마가 호평을 받는데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죠. 그러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게 꿈인 거지, 변호사가 돼서 그 변호사가 꿈일 수는 없어요. 이상형이라는 게 맞죠. 저 여자랑 결혼하면 뭔가가 해결이 되고 뭔가가 성취될 것 같은데 그게 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상형과 결혼하셨어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잃을 건 아니니까. 근데 저도 이상형과 결혼했냐면 저도 이상형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상형은 이상일 뿐이에요. 현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뤄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저것이 완성될 거라는 게 이제 인과적 사고예요. 예를 들죠. 절에 가서 소원을 빌면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이거 거래잖아요. 거래. 부처님은 나한테 복 주는 브로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브로커. 내가 예수님한테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 하나님한테 열심히 뭐 헌금을 한 10,000원을 내고 비는 걸 한 1,000,000원씩 빌잖아요. 헌금 한 10,000원 정도 한단 말이야. 되게 이렇게 뭐 얼마 근데 비는 거 한 10배, 100배, 1000배 정도 불러줘야 되잖아. 막 이렇게. 그럼 이거는 하나님은 나한테 내 꿈을 이루어주는 그냥 브로커일 뿐이에요. 메신저일 뿐이라고. 근데 우리 흥정하잖아요. 인과적 사고는 어찌 보면 되게 흥정하는 거예요. 명상 1시간 했으니까 1시간 그만큼의 정량적인 어떤 통찰력이 길러지겠지? 대가를 원하는 거. 근데 대가를 원하는 거는 드라이브 스루 가서 주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쭉 가가지고 받고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10,000원을 넣어도 10,000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5,0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야지 이 명상을 하는 태도예요. 반대로 10,000원을 넣었는데 1,000,000원이 나오고 1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명상이라는 건. 그래도 괜찮겠어요? 투자한 거에 몇 배가 나오는데요? 로또나 코인이죠.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부동한 거. 여기 앞에서 이제 부동했다는 동하지 않는 거예요. 팔딱팔딱 미쳐서 너무 좋아, 신나는 게 아니라고. 이 명상이라는 건 평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 같은 거예요. 일종의 예를 들면요. 그래서 천만 경계를 낼 때 여기서 천만 경계라는 게 뭐냐면 좋은 것도 세상에 살다 보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었디다 이런 거예요. 요즘 삶이 어떠세요? 네, 선생님. 별일 없이 살아요? 네.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는 노래 있거든요. 되게 상대방을 조롱하는 거고 되게 좋아, 그 노래가. 근데 별일 없이 사는 게 이 선의 심경이에요, 사실은. 별일 없이. 그래서 실제 무사인이라고 그래요. 선을 표현하는 말 중에 무사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 없는 사람. 무사,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무신선법 맨 뒤에 가면은 육군이 무사하면 육군이 유사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 없는 사람. 왜?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누가 내 어깨빵을 툭 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근데 무사인은 어때요? 어깨빵을 당해도 흔들림 없어. 부동한다고. 부동. 반대로 어깨빵을 했으니까 아저씨 왜 치고 지나가요? 라고 했을 때도 부동하는 거라고요. 왜 명상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이 뭘 못 받겠거니 아니라고요. 이런 액션 저런 액션에서도 그 가운데는 평정함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잘 듣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어떤 대학생, 우리 원불교 대학생 하나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프고 괴로워. 제 연애 상담도 많이 해주거든요, 학생들한테. 교무님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교무님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줄까?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잃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남자친구 때문에 막 펑펑 밤새 울었대. 전화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교무님이? 그래서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지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한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기억을 가볍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가볍게는. 그러니까 그게 떠올라도 아무렇지는 않게. 이걸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근데 기억 자체를 지우는 건 아니에요. 기억 자체를 지울 수는 없어요. 왜? 내 무의식이 기록된 걸 어떻게 지우겠어요? 그런 재주까지는 없어요, 제가. 근데 그 기억을 가볍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볍게는 그때 이제 좀 뭔가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좀 가벼워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게 좀 애둘러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불교 교리 어떤 용어가 있으니까, 천만 경계가 다할 때, 태산 같은 부동함이 태산과 같다 이런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한국어지만 외계어인지 모르겠다 싶은데, 이 명상이란 걸 통해서
내구력, 정신적 내구력, 회복 탄력성, 요즘 표현하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형이라는 거, 우리가 이상이 높을수록 현실이 시궁창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상도 아니고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현실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명상가들이 자꾸 초월을 얘기하고 뭐 어떤 의식의 상승 막 이런 거 논하는데, 의식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지.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10년 뒤 뭐 예언, 뭐 노스트라다무스는 뭐 99년도에 뭐가 돼가지고 지구 멸망한다는데 그 몇백 년 전에 예언했다는데, 물론 예언이 맞지도 않았거니와 당장 1시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살아가는데 이 명상이라는 도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도구인 거지, 이 명상을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더 확장시켜주고 내 의식을 더 열어주는 도구인 거지, 여러분을 꿈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영우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이뤄내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지, 변호사가 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드라마를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단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이뤄내는 수단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교리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나중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면은 질문이 있을 거고, 너무 쏙쏙 이해가 잘 돼가지고 하나의 의혹이 없다면 이제 질문이 없을 거예요. 선이 뭔가요? 선? 선이 뭐냐? 저렇게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질문하니까 제가 입이 탁 막히네요. 선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또 제가 입이 탁 막히긴 하는데, 저는 선이 뭐예요? 했을 때 저는 삶을 대하는 애티튜드라고 얘기해요. 태도다. 삶을 대하는, 이게 나의 삶이든 타인의 삶이든 그걸 대하는 태도라고 봐요. 제가 태도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반듯한 태도 이런 거 아니에요. 삶을 어떻게 대하는, 저는 직면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하지 않고. 근데 선은 내 삶의 주인을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피하지 않게 만들어요. 직면할 때 내가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게 나의 책임이든 사명이든 처자식이든 그것이, 이걸 회피하지 않고 내 일이든 내 꿈이든 뭐든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봐요.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이 있겠죠. 그럼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요가를 하면서 하든 기공을 하면서 하든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 거지만, 일단은 그걸 총합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선이 뭐냐? 그게 나의 삶이든 타인의 삶이든 그것을 대하는 태도라고 봐요. 근데 다양한 태도가 있겠죠. 되게 우리 회피하고 싶잖아요. 어떤 큰 일이 닥치면 회피하고 싶죠. 핑계 대고 싶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핑계 대고 싶고, 엄마 아버지 핑계 대고 싶고, 좀 빡세게 나가면 하나님 핑계, 부처님 핑계까지도 될 수 있고, 조상이 묘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직면하는 겁니다. 이 선은요. 조상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신 성함이 민호님. 윤민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윤선생님이고. 그냥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게 그냥 윤민호예요. 근데 윤민호로 부르기로 했던 그거. 예. 거기에는 부처님도 대적할 수 없고, 예수님도 대적할 수 없고, 악마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피한 것처럼 보지만 언젠간 따라오죠. 근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자기 삶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원불교에서는 자기의 조물주는 자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모님이 날 낳아줬어도
이제 살아야 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 대신 못 해줘요. 부모님이 한 3살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 대신 똥도 못 싸잖아. 부모님이 밥 먹는다고 내 배가 부르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밑을 닦아줘도 힘을 주고 밀어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이 숟가락을 들고 내 입에 들이대도 씹고 삼키는 건 내가 해야 돼 결국에는. 그만큼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는 더 말할 나이가 없죠. 트라우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 내가 살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그걸 회피하면 관뚜껑에 못을 박을 때까지도 못 피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이제 뭐 심리치료에서 이제 재경험한다 하거든요. 여기 상담이 됐든 뭐 최면이 됐든 뭐 명상이 됐든 한 번은 만나야 돼. 그 트라우마를. 네. 그래야지 치유가 돼요. 뭐 재경험한다 하거든요. 일부러 그런 재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떠올리라든가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주말에 이렇게 케이블 TV 저는 좀 리모컨 가지고 다 틀어보거든요. 한 200개 되잖아요. 채널 다 틀어봐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리면 보거든요. 왜냐면 맨날 앞에 있는 번호만 보니까 뒤에 있는 번호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보니까 이름도 까먹은 채널에서 어떤 영화라는데 전쟁 트라우마.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동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벌벌벌 떠는 거야.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왜 참으니까 떨리는 거지. 누르면 진동이 있어요. 실제로 누르면 진동이. 압력밥솥 진동 있죠. 똑같아요. 우리 몸도 일정 부분의 트라우마 이걸 참으면 진짜 떨려. 몸이 막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벌벌벌 떠면서 내 동료를 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 상담사가 물어보는 거야.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이제 내가 구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야. 못 구해. 지금 현실을 외면한 거잖아.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내 동료는 죽었어. 총을 맞아서.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니까 못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기 싫으니까. 그때 어땠어요? 왜 이렇게 제 기억을 상기시켜야 되거든요. 상담 그때 어땠어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억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근데 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세요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이런 장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뭐 동료가 총을 맞았는데 내가 구해오지 못했던 걸 얘기하면서 이제 폭풍 오열을 하는 거죠. 네, 제 경험. 이제 선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면은 내가 구해줬어야 되는데라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선배인데, 내가 뭘 공부했는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집안의 기둥인데, 내가 엄마 아빠의 희망인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기준이 외부에 있던 기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나는 문민호인데, 면 되는 거죠. 그걸로 족한 거죠. 성함이? 전소연이요. 소연 씨. 네. 전소연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함이? 조이환입니다. 이환님? 네. 조이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 아버지의 희망, 어머니의 기둥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처자식의 뭐 희망 이런 거 아니라 조이환으로 존재하는, 기능하는 거예요. 조이환으로 부르기로 한 그 무엇, 전소연으로 부르기로 한 그 무엇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선을 통해서 다른 거 없고, 예를 들어서 예를 변호사로 뭐 기능하는 그거 말고 그냥 그거 다 앞에 수식어 다 빼고 그걸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선이 되게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 제가 해보니까. 지금 무릎이 아프게 앉아있는 것도 내가 조이환이 앉아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거예요. 천만 경기가 와도 부동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첫날 만날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초장에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복잡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시키면 네. 꾸준히 이제 뭐 마음이 나서 하면은 그런 기질의 변화가 있을 수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이제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이렇게 아파서 무릎 아파가면서까지 하는 거 되게 무의미하게 할 수 있겠죠. 다만 안 될 수도 있는 걸 저는 미리 얘기해요. 아까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건강이 좋아집니까? 명상을 하면은? 그래서 건강은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근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도 마음이 조급해지진 않을 수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질적인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됩니까? 기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때요? 라는 태도. 지금 막 계속 말한 태도. 그게 해결 안 돼도 괜찮아. 팔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명상을 합니까? 그쵸? 근데 이제 원불교식 표현을 하면은 앉아서만 하고 서서는 못하는 선은 병든선이다. 무용한 병신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되게 센 표현이죠, 사실은. 없어도 괜찮음을 만드는 거죠. 다리가, 물론 다리가 없으면 되게 큰 사건이겠지만, 다리가 없어도,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도 되게 즐겁게 자기 삶을 영위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의족을 달고 막 마라톤도 나가고 그러죠. 의족을 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온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나 같은 뭐 병신이, 속된 말, 그런 표현 비속어지만, 혐오 표현이지만. 근데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선은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 있어도 괜찮아. 반대로, 있어도 괜찮아. 명상선을 하면 되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부자여도 괜찮아. 아까 잡스 얘기했는데, 잡스는 이미 대학생 때 억만장자였어요. 자기 죽을 때는 거의 조만장자였겠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반대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원래 원년 멤버들한테 착한 사람은 선 못합니다.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하거든요. 착한 사람은 선 못해요. 그럼 나쁜 사람이 선을 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아니, 착한 사람도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을 합니까? 아니라고요. 선도 악도 아니라고. 이거는 기질도 아니고요, 심성도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명상을 하면 당연히 뇌과학, 요즘에는 또 주말에 이제 다큐를 한 편 봤는데, 뇌과학에 관한, 종교와 뇌과학에 관한 다큐를 봤는데, 실제로 좋아져요. 보니까. 막 뇌파 사진 막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명상을 시키고 하니까 막 뇌파도 되게 안정적으로 되고,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더니 뭐 좋아지는, 아니, 당연히. 근데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안 좋아져도 괜찮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물론 좋아집니다. 기질적인 어떤 스트레스, 트라우마, 명상을 꾸준히 했을 땐 당연히 좋아집니다. 근데 더 궁극적인 건 안 좋아지던 좋아지던 부동안, 오늘 얘기한 그런 천만경계와도 태산처럼 부동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명상을 선을 통해서. 명상선, 그냥 똑같이, 저는 선이나 명상이나 그냥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제 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막 구분해요. 뭐 선은 이렇고, 뭐 선과 명상은 뭐 다른 거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별명, 제 본명과 별명,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는 편이라서 용어를 섞어서 씁니다. 어떻게 이해했어? 선악할 때 그 선이랑 다른. 뭐 할 때? 그 선악 구분할. 좀 달라요. 한문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선은 볼시자에다 헛단자를 써요. 이 터닦을 선, 한문으로 터닦을 선자는 볼시자에다가 헛단자를 써요. 헛단자가 뭐냐면 헛겹 하나. 단순하다. 이렇게 단자 있죠. 그러니까 단일하다 할 때 하나. 그러니까 뭘 보냐? 하나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한 군데 집중한다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한 군데 하나에다 집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성을 대할 때도 그 선이 될 수 있겠죠. 하나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앉아서만 선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선이죠. 그렇죠? 이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막 능수능란하게 거리를 싹 치우는 건 뭐예요? 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무시선법이라는, 원불교의 무시선법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때가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때가 따로 안 정해 있어요. 우리의 선이라는 거. 우리는 과거에 참선을 하는 분들은 딱 뭐 장좌불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다 이거 앉아있는 시간만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의 이 눈으로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선이라는 거예요. 선의 심경으로 하니까, 선의 태도로 하면은. 그래서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은 앉아서만 하고 서서는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망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고 주판을 드는 점원들도 선을 할 수 있다고까지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배우는 지금 파트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공감해서 운동을 전에 좀 많이 네네 선생님. 네네네네. 웨이트레이닝 같은 것을 하면 네네.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커지면서 꽉팅한 느낌이 들면서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몸이 아파서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작년부터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네. 1년 됐는데 아침마다 이제 조깅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깅을 할 때 자꾸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지난 일들, 뭐 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막 이렇게 하다가 명상이 좀 조금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명상할 때 그 지금 이 순간을 이제 맞습니다. 지하는 느낌처럼 맞습니다. 조깅을 할 때 맞습니다. 지금 내가 뛰고 있는 그 숨소리라든지 네. 바람 느낌, 그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강판, 뭐 맞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좀 직시하면서 조깅을 좀 해봤거든요. 네. 이제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때 잘 이렇게 되는 때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정확하게 그게 선생님은 지금 조깅이라 했지만 뛰는 선을 하신 거죠. 이 표현을 무시선적인 표현을 하면요, 뛰는 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독서산매경 책을 막 봤는데 이 책이 진짜 페이지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고 이분은 독서지만 독서선을 한 거죠. 이 무시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뛰었지만 선을 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바람의 느낌, 뛰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보이는 외경들의 모습 같은 거를 계속 주시할 수 있던 그 자체가, 그 행위는 충분히 선이죠. 이게 괜히 격려한, 그것도 다 선이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선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몰입해 있는 상태, 몰입한 그 상황은 엄청난 선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나의 자비라든지 제가 이제 그런 뭔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도 그런 걸 좀 하면 좋은데 잘 안 되죠. 이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 대가가 원하니까, 인과를 요하니까.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반대급부가 있으면 아무래도 쉽지 않죠. 반대급부. 뛰는 거는 어떤 대가를, 그러니까 물론 건강이 좋아지면 좋지만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다고 하면 이제 직업 같은 건 아무래도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이걸 더 해서 뭐 더 많이 벌어야겠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자님 얘기에도 공자님 되게, 우리는 공자를 맹자하면 되게 옛날 낡은 것 같은데 공자님 되게 힙한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그분이 진짜 그분이 되게 좋은 표현에서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공자님 맹자님들 같은 흔히 이런 분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라 이게 아니라 즐기라고.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게 즐기는 거거든요. 예. 그 표현 있잖아요. 즐기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기 잡도 즐기게 되면은 그게 즐기는 게 선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일단 기본적인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모든 운동에 이제 뭐 어떤 웨이트를 하자는, 양궁 선수는 매 이거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뭐 아령 들고 뭐 웨이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기본이라면은 사실 이 앉아서 하는 사람은 이제 기본기죠, 기본기.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게 언제든지 어디서나 써먹으려고 이걸 하는 거지, 이걸 앉아있는 게 목표는 아닌 거죠. 웨이트를 하는 거죠. 앉아있는 여러분의 20분, 30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웨이트 트레이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어떠셨어요?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좋습니다. 들을만 하셨어요? 네. 마스크 벗으시면 상당히 미남이실 것 같아요. 뽑아줄까요? 자, 일단 녹음 너무 오래 길게 했네요.